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대설이에요. 네, 대설. 원래는 되게 추운 날이고 눈도 많이 온 날인데 눈이 며칠 전에 와버렸죠. 네. 아무튼 네, 눈이 아주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대설. 네, 눈이 많이 오는 날. 이제 진짜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워도 겨울이니까 춥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겨울만큼 더 추운, 요즘 날씨만큼 더 추워진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코스닥 대장주 애들입니다. 무너지는 코스닥 대장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되게 골치 아프긴 할 텐데 완전히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특집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대장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할 건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먼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알테오젠이 추세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몇 번 진단도 해드렸죠. 그래서 추이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놈이 지금 장중에 이게 지금 마감이 12%였죠. 장중에 얼마까지 빠졌죠? 16.57%. 무지막지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서 그냥 코스닥 바이오들을 다 끌고 내려가고 아주 막 좀 억울하게도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코스닥 쪽에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가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내리꽂은 상태에서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반등의 포인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이게 가장 이제 안 좋은 요소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판매 금지. 판매 금지요. 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제 경쟁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머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얘랑 안 되면 그 경쟁사랑 같이 붙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게 판매 금지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키트루다요. 네.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특허 가처분 소송에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그동안은 야 이거는 독점적이었어 라는 생각이 이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독일에서 판매 금지돼 버리면 독점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약간의 이제 실망감에 대한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 건 아닙니다. 나쁜 거는 맞죠. 나쁜 건 아닌데, 아니죠. 나쁜 건 맞는데,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기술 수출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은 100을 다 먹느냐, 90을 먹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거의 불패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였는데, 그냥 주가 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담 요소가 생겼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인데, 야, 그거 아니야? 그럼 팔아야지. 라는 식의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게 주가 단기적 급락했잖아. 그러면은, 이 급락이 한 번 정도 이어지게 되면, 아마 4만원 정도, 40만원 정도를 위협하는 요소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오게 되면 뭐가 되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급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찔끔찔끔 계속 빠져버리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했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 번 더 때리고 반등 나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찔끔찔끔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추세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매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던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40만 원이 아니라 더 밑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포지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꼬리가 살짝 달려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찔끔찔끔 내려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종목 진단을 할 때는 일단 추세가 유지되면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흐른다? 그럼 팔아야죠. 그러니까 전략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 아직
살아있다고 하면서 바로 기술적 반등 올려준다. 50만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더 안 팔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지지라인은 40만원 잡아놓고 홀딩하시되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면 요거는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은 40만원이지만 네, 뭐 비중이 얼마 안 되면 상관없겠지만 많이 사신 분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그게 덩어리로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45만 6천 원에 끝났으니까 뭐 한 45만 원, 44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살짝씩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확 빠져버렸어? 그러면 40만 원대 지지되는지 보고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뭐 문제될 거 없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독일 쪽에서의 그런 나쁜 소식들이 단기적 이슈를 끄집어냈지만 이 부분들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매도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네, 반등의 포인트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결속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거는 이제 주가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월요일 날 뭐 세 가지겠죠. 네,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살짝 떨어지거나 뭐 살짝 뭐 약보합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관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합으로 끝나면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올라간다 보합이다 놔두셔도 되고요. 찔끔찔끔 떨어진다 뭐 45만원 44만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왕창 빠졌다 그러면 일단 반등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홀딩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내일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은 뭐다? 찔끔 떨어지는 거. 한 2, 3% 정도 떨어지면서 한 42, 3만 원까지 빠지는 거요. 요거를 가장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대체적으로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쪽. 오히려 많이 빠지거나 네. 그런 것들은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자, 그다음에 볼 종목은 ABL 바이오. 아, 요것도 네, 5%나 빠졌어요. 네. 이게 시총이 지금 코스닥 시총 4위에 있는 거죠. 요거는 근데 조금 네, 억울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 바이오 쏟아지니까 에라이 너도 팔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외국이나 기관들 같이 좀 팔아먹는 모습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 지지가 있을 것 같아요. 21선 지지와 그 다음에 17만원대 바로 위쪽 라인대죠.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빨간 딱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 다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야 큰형님 넘어졌다 우리도 넘어지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빠질 수 있겠죠. 그 빠지는 강도가 이제 요 정도 17만원. 근데 17만원까지 빠지면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렇게 네,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변동성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격이 살짝 부담돼서 매수 의견 같은 건 없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있을 수 있겠다. 대신에 17만원대 위쪽에 있을 때는 일단 홀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가 아닌 종목인데 많이 빠진 게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로봇 쪽은 솔직히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쪽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막 올라가서 급등하고 막 신고가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올라가서 좀 빠졌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로봇주들이 잘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주 전반에 걸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다 잘 올라가다 내려왔거든요. 다만 이제 레인보우는 코스닥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하락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매도할 때 아, 이것도 같이 팔자. 로봇인데요? 아, 몰라 같이 팔어.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기관들이 코스닥 쪽 매도하면서 같이 좀 집어 던진 것 같은 느낌
느낌이에요. 자, 근데 로봇주들은 일단 포인트는 좋아요. 포지션 좋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도망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는 40만원대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현재 종가 가격이 43만 8천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는 한 6, 7% 정도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또 지지선 나오겠죠?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이고요. 네, 40만원대 정도라면은 또 추세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 가져갈 수도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겁먹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내려오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는 특별히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재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볼까요?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은 네, 추세는 좋아요. 그죠? 아직 뭐 추세 무너진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뭐 코스닥 쪽이 안 좋으니까 좀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 요소는 사실 찾기는 좀 어렵고요. 그동안 올라왔던 주가가 네, 이번에 변동성 나올 때 약간 그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ABL 바이오와 차트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21선 지지 받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17만 5천원 정도 매물대가 있고요. 요거는 변동폭이 좀 작네요. 지지선까지 거리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죠. 다만 이제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 16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6만원까지 빠지면 네, 한 10몇 프로 정도, 한 13% 정도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빠지면 61선 지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기다리는 게 낫죠.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 요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주가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지라인 때만 일단 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네, 가장 두꺼운 그 매물대의 지지 포인트가 16만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17만 5천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7만 5천원대 지지선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할 것인지, 홀딩 할 것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보유건 홀딩이든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보니까. 네. 그 뭐 뭘 하시든지 간에 일단 16만 원 정도가 되면은 네. 일단은 반등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16만 원 정도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코롱 티슈진이요. 네, 인보사 쪽이죠. 요거는 이제 그 임상 3상 완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제 내년도 중반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막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단계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모멘텀 부재. 네,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긴 건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야, 아니, 내년에 발표된 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그럼 뭐 일명 좀 억울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하니까 또 떠오르는 배 아픈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코오롱 생명과학이라고. 네, 코오롱 생명. 근데 요것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가 좀 아픈 게 좀 덜한데요. 네, 아무튼 요것도 요 밑에서 사가지고 참 많이 올라가서 담숨에 그냥 뭐 순식간에 주가 수익률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잘 팔아먹고 이제는 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려오기 시작해서 똑같습니다. 티슈지능과 네, 코롱생명과학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지지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몸통 절반, 이게 며칠이에요? 11월 30일이죠. 28일 날 형성된 몸통 절반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77,500원 지지선이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매물대가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두꺼운 자리가 65,000원입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65,000원 정도 지지선 있다. 여기 위쪽이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몸통 절반 잘라놓은 구간, 여기 8만원 조금 아래쪽인데요. 7만원
9,000원, 네, 78,000원. 요 정도 라인대가 조금 이탈되면, 6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거 못 견디지?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시행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78,000원부터 빠져가지고 65,000원까지 빠진다. 그럼 이게 거의 한 15% 빠지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 빠져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네, 손실 포인트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타격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몸통 절반 잘라서 본 이 78,000원 구간 지켜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비중을 살짝 줄이시는 걸 권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지지선 보면서 홀딩만 하시고 매수 의견은 없습니다. 65,000원까지 오면은요, 그래도 매수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밑에까지 한 5만원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사볼만 하긴 한데 거기까지 떨어지면 다 죽어나가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일단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매수 의견 없이 홀딩으로만 보고요. 지지선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삼천당 제약이요. 네. 요거는 뭐 비만 치료제 요쪽이긴 한데,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막 치열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도 있죠. 삼성도 있죠. 삼천당 제약도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가 인하, 마진 축소 이렇게 연결돼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요즘에 펩트론도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잖아요. 펩트론도 지금 시총 많이 밀렸어요. 요것도 사실 걱정 많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추세가 뭉쳐있는 상태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도 살짝 걱정되는데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쭉 상승하고 있었는데 아직 추세가 뭐 이탈되거나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누가 친절하게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놨는데 20만원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져도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들락날락거리는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악재성 요인이 조금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간 게 맞냐라는 식의 어떤 부담 요소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요.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당장 매도를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만 일단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20만원이 저점 지지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이평선이 가까이의 수렴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꺾인다. 네. 20만원 이하로 꺾인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20만원 위쪽에서는 뭐 댄스를 추든 탱고를 추든 뭐 지루박을 추든 신경 쓰지 마시고 뭔 난리를 치든지 간에 지지선 위쪽에, 그것도 가까이에 있잖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해서 가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매도할 필요 없다. 대신에 매수도 네, 지금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좀 상황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제목은 제가 무너지고 있는 코스닥 대장주들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알테오젠 정도, 네, 그 정도만 살짝 걱정되지 나머지는 뭐 단기적 상승에 따른 주가 조정이거나 일시적인 차익 매도 정도로 보여집니다. 약간 억울한 종목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여서요. 지금은 뭐 매도보다는 네, 홀딩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략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즐거운 휴일 마지막까지 잘 즐기시고요. 내일 아침에 무방이 8시 반에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